안녕하세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짜 이발유 세녹스 사태. 그 당시에도 기름값이 폭등하니까 기름값을 좀 더 아껴보겠다고 가짜 이발유 세녹스를 샀던 거죠. 근데 정말로 그게 가짜다라고 해서 품질이 나빴다, 차에 문제가 있었다 라는 얘기가 정말인지 아닌지는 좀 의견이 분분하죠. 어쩌면 그 가짜 이발유가 세녹스라고 하는 게 정말 성능이 일반 휘발유보다 못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들도 있죠. 결국에는 물가 때문에 휘발유 가격이 폭등해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앞으로 물가는 계속 오를 것이고 세금도 폭등할 것이고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질 거다라고 봐야 되죠. 1990년대에 일본이 보여줬던 모습이 한국에 그대로 재현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각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삶이 힘들어질 수 있죠. 휘발유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20%의 세금을 없애서 1900원 후반대죠.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을 만약에 정상대로 원래대로 징수한다면 2,500원, 3,000원이 되는 건 금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죠. 물가 폭등에 지금의 새로이 들어서게 될 새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과연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의심스럽죠. 그저 시장에 맡긴다, 시장의 논리에 따라갈 것이다,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 이런 얘기들로 봤을 때는 과연 대한민국의 경제가 윤석열 정부 기간에 엄청난 폭풍이 터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하죠. MB 시절의 휘발유 가격이 어땠는지를 떠올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장 원리 존중이라며 기름값 폭등을 놔버렸죠. 아마도 올 하반기에 유가 대폭등의 사태를 맞을지도 모르고 물가 폭등,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거리로 뛰쳐나올지도 모릅니다. 과거에 사채 가구가 폭등하고 유가가 급증하고 난리가 났었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산 쇠고기 사태에 관련해 가지고 시위가 엄청 심했었죠.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미국산 소고기 때문에 나왔을까라는 의심도 좀 들죠. 생각도 좀 들죠. 물론 소고기 졸속 협정 때문에 MB 정부에 대한 저항이나 거부감이 되게 심했겠지만 어쩌면 그 또한 그 당시에 있었던 각종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이제 하는 거죠. 앞으로의 정부는 자원정부를 추구하고 기득권들, 재벌가, 족벌가들 위주의 정책을 펼칠 텐데 우리 같은 시민들, 서민들은 어떻게 살까?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걱정들이 들죠.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돌고 돌아서 뻔한 얘기로 돌아옵니다. 돈 아끼고 절약하고 착실하게 지내야지. 그거밖에 없는 거죠. 유가가 폭등하는데 유가를 갑자기 떨어뜨릴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 그러면 차를 끌고 외부로 나가는 활동들을 좀 줄여야겠죠. 요즘도 이제 제가 자꾸 느끼는 게 일본 드라마를 보면 자전거를 타고 움직이는 게 되게 많이 보입니다. 왜 그럴까? 일본의 자전거 천국이라는 얘기가 왜 붙었을까? 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름 아닌 일본의 도로가 좁아서이기도 하지만 교통비 때문이 아닐까? 교통비를 아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의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가까운 거리는 버스나 지하철 타기보다는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 건강해지기도 하고 뭡니까? 교통비도 아끼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점점 한국 또한 일본처럼 철저하게 절약하며 사는 모습을 갖추게 되겠죠. 생활 수준이 좀 낮아지겠죠. 생활 수준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가성비를 따지게 될 거고, 가성비를 따지면 우리 주변에서 파는, 식당에서 판매하는 음식들의 가격들도 낮아져야 되니까 용량을 줄이든 양을 줄이든 주변 반찬을 줄이든 뭔가 나름 생존 방식을 추구하겠죠. 그들은 그들대로. 그리고 한 끼 가격을 어떻게든 낮추겠죠. 최근에 보니까는 저기 편의점에서도 저가 도시락을 출시하더라고요. 인간 사료구나. 연끌족들, 비트족들이 아르바이트 투잡을 이잡하면서 밥 먹어야 되는데, 밥값을 아껴야 되는데, 저런 거 사 먹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다름 아닌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니까요. 벌크로 냉동밥을
벌크로 사요. 개당 한 400원, 500원 꼴 되게끔 엄청나게 사서 냉동실에 처박아 놓고 하나씩 꺼내서 그냥 데워서 그냥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한 끼를 때우겠죠.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겠죠. 근데 건강보다도 돈 아끼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점점 더 살아갈 가능성이 크죠. 부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내놓는 자산을 싸게 줍고 가난한 이들은 뭐 더 힘들어지겠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세상에 덜러리가 될 가능성이 크죠. 돈 챙기는 사람 따로 있고 또 욕먹는 사람이 따로 있겠죠. 어쩌면 대통령이라고 내세워진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는 욕먹는 사람이고, 돈을 챙기는 이는 그 가짜 보수의 그 파렴치하게 돈만 밝히는 이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죠. 앞으로는 비정규직 폭등 시대라고 하는데, 예전에 4대강 때 돈 챙겨 먹었던 쓰레기들이 또 나타나서 보호서 만들고 뭐 뉴코리아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돈 빼먹을 것 같다라는 거죠. 앞으로 금리 상승은 더 심해질 건데, 금리 상승이 끝나고 나면 얼마나 많은 이들이 무너질까라는 생각이 들죠. 미국이 2022년, 23년 금리를 대폭 올리고 나면 24년, 25년, 26년 전 세계에 한국과 같은 나라에는 경제 위기는 닥치죠. 당연시 되는 모습이죠. 지금 현재 수도권에 서울의 청약 포기가 속출하고 지방도 늘어나고 있죠.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재 가격이 급등했다고 공사가 중단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죠. 뭐겠습니까? 자기들의 부담을 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떠넘기겠다라는 거죠. 이제 빚을 진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없죠. 지금 들어가면 그냥 죽겠다라고 작정하는 거와 똑같죠. 빚지면 일도 함부로 그만두지 못합니다. 기득권들이 말하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바람대로 자기 뜻대로 세상을 살 수 없다라는 거죠. 내몰리고 휘둘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부자 만들어줄게, 돈 내라 이러면서 돈 뜯어내는 거죠. 그냥 대중을 상대로 한 자기 돈벌이인 거죠. 사기죠, 사기. 돈을 벌어본 기억이 없는 사람들은 그들의 말에 홀라당 넘어가죠. 지금 같은 시기에 월 1,000만 원을 못 벌면 당신은 문제입니다. 한국처럼 이렇게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에서 월 1,000만 원을 못 버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극하죠. 그때 개소리죠. 월 1,0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 대한민국에 몇 프로 됩니까? 몇 프로도 안 갑니다. 1% 될까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런 말에 넘어가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웃기는 얘기죠. 그게 호구들인 거죠. 미친 호구들인 거죠. 영끌족속 피트족들이 다 그 호구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다 망가뜨린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망가뜨렸다라는 거죠. 열받게 해서 빚지게 하고 돈벌이 수단을 알려주겠다 그랬지만 실제로는 돈벌이 수단으로 당한 거죠. 감정에 휘둘리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그들도 자기들 배부리려고, 자기들 호주머니 채우려고 못 모르는 20, 30대 신출내기들을 사기친 거죠. 이게 현실인 거죠. 그들은 철저하게 남을 이용해 먹을 수단으로 생각한 거죠. 그렇게 보통 사람들을 내몰고 빡빡하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들고 뛰어내리게 만든 게 지금의 가짜 전문가들, 유튜브들인 거죠. 빠숑이라고 하는 이가, 빠숑, 홍춘옥 뭐 이런 사람들이 저는 생각할 때 그런 악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빠숑은 지금도 집사라고 얘기하죠. 미친놈이죠. 개또라이죠. 뭐 자기가 각 지역별로 뭐 어떤 식으로 흘러왔고 한 거에 대한 분석을 하고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능력은 좋은 건데, 자신의 좋은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집을 계속 사야 된다라고 계속 부추기는 저 투기꾼의, 투기 선동하는 그 앞잡이의 제일 정점에 나와 있죠. 홍춘옥이라고 하는 이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알고 있는 뭐 경제학 바산이 어쩌니 얘기하면서 온갖 뭐 그럴싸하게 얘기하지만 그것 또한 사람들을 탐욕시키고 욕심부리게 한 사기꾼이고 가짜고 악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런 이들의 말에 함부로 놀아나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도 항상 의심하고 뜯어보고 체크해보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어느 누구의 말도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도 믿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참고하시고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확인해 볼까 하는 그 정도의 용도로 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비치지 말아야 되고 함부로 뭔가를 생각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세상 사는 게 절대로 만만하지 않다. 세상이 무섭고 참혹하고 추악하고 더럽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